TPP 아시죠? TPP. 우리 한글로 하면은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렇게 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TPP 협정에 우리가 초기에 가입 못하면서 보는 뭐랄까 불이익 내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중 FTA 한다고요. TPP에 그다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또 열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는 뭐 지금 국회에서 비준도 못하고 있어 효과도 못 내고 있고 국회에서 비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는 아직도 실효는 멀었고 지금 중요한 TPP는 우리는 가입도 못한 채 우리만 빠진 채 사실은 우리의 교역국들이 거기 무지개가 있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뭐 해서 이 태평양 중심으로 12개국이 자유무역지대하는데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그것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빠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TPP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되나 이제는 안 되나 하면서 미루어지가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 뉴스가 지금 6일자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초판이다 보니까 이걸 크게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보시죠. TPP 타결 초읽기. 한국은 빠진 채 초읽기라는 겁니다. 3면부터 한번 보고요. 3면에 보십시오. 전 세계 GDP, 이제 그 지역 내 총생산, 세계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떤다. 근데 우리는 아직 가입 못했습니다. 뒤늦게 글쎄요. 가입한다고 하면 언제 될까요? 이 기득권,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 멤버의 기득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될는지 말씀드렸죠?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 참여하는 FTA인데 원샷 결국 체결된다. 막바지. 요게 지금 타결 아주 직전에 만든 초판 신문입니다. 지금 요게 나오고 몇 시간 뒤에 완전 타결될 겁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 규제, 노동, 환경, 경제 여러 활동에 걸쳐서 포괄적인 타결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통상의 새로운 질서다. 중국 견제 효과. 물론 중국도 TPP에 맞서서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지금 추진하고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빠졌습니다. 12개국 회의에서 TPP 경제권 한국 무역의 3분의 1이 여기에 걸려있는데 일본의 선수 빼앗겼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해야 되는데 중국 FTA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국회 비준도 못 가지고 있고요. 가입 선언조차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 하여튼 한국 앞으로 가입하려면 절차가 이게 절차입니다. 굉장히 이제 초기에 같이 스타팅 멤버로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부터 TPP가 타결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낙농품 우유 관련되는 낙농품 시장 개방 요게 막판까지 진통이 겪어지는 바람에서 협상이 좀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거는요 2001년에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여기에서 시작돼서 칠레 들어가고 브루나이 들어가고요. 미국 들어가고 뭐 캐나다, 멕시코, 일본은 재작년부터 참여해서 모두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일면 기획은 뭐 최근에 환경 창간 51주년 그 연장선에서 나오고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다. 수능은 물수능이 되니까 뭐 한두 문제 틀리지 않기 대회가 돼버렸다. 청문회는 능력은 뒷전이고 과거 흠결만 캐니까 이것도 실수. 그다음 반기업법도 그렇게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자 여기 환경의 사회부에서 특종 하나 기사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로비스트 합법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하나 연구 그걸 했습니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한테 의뢰한 로비스트법 양성화 필요하다. 합법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양성화가 더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권 보장해야 된다는데 8년 만에 다시 공론화됐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법만큼 무서운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 외에는 로비를 한다든지 변호사 할 수 있는 영역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뭐 전문 자격증 있는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들도 함부로 못하죠.
한국에 강한 법이 무지무지 많지만, 무서운 법이 많지만, 변호사법만큼 무서운 법이 없고, 그 변호사의 그 배타적인 전문 자격증은 한국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거 사시 중심의 그 법조인, 사법시험에 한번 되면은 법조인 나머지 배타지가라는 그런 사시 신분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물론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인데 법무부가 그 방향을 두고 하기로 할 텐데, 문제는 국회에 몰라도 한 20전번에 제가 보니까 27, 8% 정도 국회의원이 율사 법조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들, 즉 율사들은 이런 변호사 외에 로비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로비스트 합법화가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법무부는 로비 합법화는 정치, 시장 이런 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고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인다 하는 데 100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용역 보면요, 국제적 로비 수요도 점점 확대되고 로비스트 활동 공개하면 투명성을 높인다. 로비스트로 정규 등록을 하고 로비스트 수입은 얼마다, 지출은 얼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보고해서 남는 부분을 과시하고 딱 보고하게 되면은 사실은 투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로비의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비용을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얼마나 먹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딱 공개해서 정식 등록한 사람은 전부 다 활동 내역과 수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는 거죠. 김영란법이다, 뭐 관피아 방지법이다, 이런 걸로 내가 정치권을 향한 길이 좁아지자 이제 로비스트 합법화에 힘이 실렸다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법화를 하면은 즉 양성화를 하면은 안 그래도 이런저런 로비가 많은데 불법 청탁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뭐 전체적인 이익에 비해서는 좀 못한 작은 우려 아닌가 싶습니다. 음성적 로비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입법 컨설팅하는 대형 로펌 이런 제목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국회 창구도 없고요. 워싱턴 같은 데는 보십시오. 로비스트만 13,000명입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왜 로비스트 쭉 몰린 무슨 있죠. 워싱턴에 무슨 K 스트리트인가? 가면 로비스트들이 쭉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의회 출입 허가증도 딱 받고요. 합법적으로 이익단체를 그거를 이익을 전해주는 거죠. 물론 요금 다 받고 세금 다 내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 내역도 공개하는 겁니다. 캐나다라든가 독일 로비스트 등록도 하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고요. 요 기사는 2단이지만 저는 크게 봅니다. 복지를 축소한 포르투갈 우파가 총선 승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20일쯤 전에 기사를 읽어드렸죠. 프랑스의 올랑드, 프랑스 좌파 정부 올랑드가의 그 우클릭 행정, 세금을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고 그래서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유럽에서 좌파 정부가 가는 이유를 그때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드렸고, 제 사설 썼던 것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좌파식으로 가서는 집권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우파의 총선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국제면에도 이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의 선택. 차라리 은행 앞에 줄 서는 긴축 고통이 낫다 해서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이 중도 좌파 사회당을 물리치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다는 여기 보십시오. 완전히 단독 정부는 어렵고요. 39% 획득해서 이 제1당은 됐으나 중도 좌파 야를 지켰으나 하여튼 과반 확보는 실패했다. 정치 불안은 남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1등이라고 봅니다. 복지 축소, 세금 인상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회복하겠다. 포르투갈의 의미 있는 그거고요. 이런 기사, 여기는 우리 다산 경제학상, 한국경제신문이 주는 아주 권위 있는 경제학상, 다산 경제학상에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됐고요. 수상했고, 그 다음에 젊은 경제학상에는 서울대 김진우 교수가 됐습니다. 자, 2면 충청도에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충청 8곳, 보령, 서산, 당진, 서해천, 청량 이런데 8일부터 제한급수가 한다고 하네요. 이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평년에 20%대. 댐 만들어야 됩니다. 물 계속 보관해주고 저장해두지 않으면 우리 물보적으로 이 내년까지 아마 힘들 겁니다. 물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경제, 생활, 산업, 공업 전부 다 힘들게 됩니다. 제한급수 들어간다는데 이게 댐을 못 만들게 하니까요. 댐 이런 환경 교조주의에서도 벗어나야죠. 독일 난민 수용되게 성장률 높아갈 거라고 도이치뱅크 보고서가 있고요.
삼성 직무적성 시험 6만 명이 본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원서를 냈지만 6만 명이 냈고서. 자, 그다음에 4, 5면 건너뛰고 정치면은 요즘 뭐 전략공천 가지고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비박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 갈등이 심하던데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이 사표를 냈다 그러고요. 경찰관 출신이죠.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둘 다 한 62년, 63년생 정도 될 겁니다. 50대 초반, 중반을 가는 초반 총선 출마 유력돼서 이제 청와대에서 더 사표가 나올 사람은 없다. 소위 말 TK 4인방 경제수석 안종범, 신동철, 그다음 홍보기획 안봉건, 천영식 전부 다 차출설 차단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발 전략공천 없다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도 오래 하면 부담되는 거죠. 국정 운영에 당이 지지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하면 어려운 거니까요. 박 대통령 이젠 금융개혁, 핀테크 등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모처럼 요거는 로비스트 아까 봤고요. 국제면보 끝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가 잘 나간다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수출 재개 한 발 더 나갔다고 점점 원유 수출 오랜만에 한다고 님이 다 나간 거죠. 버냉큐 회고록 나왔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금융위기 부른 월가의 경영자 감방에 보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서독 격차 이탈리아 스페인 내 지역 격차보다 작아졌다. 통독 독일 25년 아무나 상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의미 있는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그 통영함인가 그 해군 전함 비리로 들어갔던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가 됐다고 합니다. 1심에서. 정말 검찰은 진짜 반성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무죄인 해군 참모총장을 법정에 기소해서 세웠다면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이고 만약에 죄가 있는데 충분히 기소를 말하자면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났다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문제고요. 검찰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범죄는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되지만 그 해군 참모총장처럼 적어도 1심 기준대로만 무죄인 사람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심, 3심을 봐야 되겠지만 3심까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냥 넘어갔다면 안 되고 그 기소한 검찰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문책하라고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법원에 가서 뒤바뀌는 무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애초에 성립 안 되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가 있는데도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할 수 없다. 어느 경우든 하나는 무리한 기소가 문제고 하나는 무능한 검찰이 문제니까 검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때는 언론도 크게 보도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단단히 반성하고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